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 19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서울 오르면 지방 오를 줄 알았지? 아니죠. 아니죠. 예, 디커플링만 지금 3년째입니다. 23년도 찐 반등, 제대로 된 큰 반등이 나온 곳은 서울. 부산은 그렇지 않았더라. 24년도는 오히려 서울의 반등에 비해서 부산의 반등은 더더욱 미미했고요. 25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방과 서울 따로 놉니다. 서울 좀 오르고 나면 지방도 알아서 갈 줄 알았겠죠. 아닙니다. 이미 다 나갔어요. 난리 났다는 이 동네. 불과 3월 17일자. 그저께 뉴스입니다. 정고점 뚫은 강남 마용성 집값 과열주의보. 토제 해제와 더불어서 난리가 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거래량은 2월달의 거래량은 벌써 5천 건을 넘어섰고요. 3월의 거래량은 지금 이 추세라면 9천 건까지도 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기세로 치고 나갔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던가요? 요 모양 보세요. 요 모양. 요거 작년 5월, 6월, 7월 네, 그때 모양새와 요 닮아 있습니다. 쌍둥이처럼 닮아 있습니다. 쌍둥이처럼 닮아 있고 나서 그 뒤끝은 어땠나요? 사람들이 대출이란 대출은 다 당겼었어요. 그다음부터 대출 총량 때문에 제한에 걸려서 주택시장이 시름시름 앓았어요. 올해 2월, 3월, 1월, 2월, 3월, 4월 그래 신나게 대출 당겼어. 그러면 그때부터 주택시장은 시름시름 앓게 될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대출 총량제의 한계에 묶여서 거래량은 무한정 늘어날 수 없다. 무한정 대출을 땡길 수도 없다. 맞죠? 지금 이 추세라면 서울의 거래량은 9천 건을 넘어설 추세입니다. 근데 오늘 충격스러운 뉴스가 나왔죠. 토제 재지정. 아니, 토제 확대 재지정. 갑자기 거래량이 식어버리면 지방은 더 많이 식는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1등주가 무섭게 치고 올라가면 2등주는 비실비실 올라갑니다. 1등주가 서서히 떨어지면 2등주는 꼬라박습니다. 저는 부산은 3등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등주는 어디? 서울. 2등주는 인천, 울산 요 정도 되겠네요. 그 사이에 판 사람만 대박났네. 재지정에 이럴 줄 알았다. 나도 이럴 줄 알았다. 내 같은 비전문가도 이럴 줄 알았다. 물론 오 시장님의 빅픽처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집값 좀 띄워놓으면 많은 사람이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싼 집값 오르고 그 다음 집값 오르고 그 다음 집값 오르고 싼 집값 다 오르고 이것저것 다 오르면 대박 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대출 총량제에 묶여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실 건설사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지금 살려야 되는 것은 악성 미분양이 산적해 있는 지방이에요. 대구의 준공업 미분양 3,000개, 부산에 공식적으로 2,000개, 비공식적으로 3,000개 이상의 준공업 미분양 물량이 있는 곳이 부산입니다. 이 지방을 살려야 되는데 서울 살리면 지방도 살고 이리저리 다 살면 이게 엄청나게 정치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재계의 미운 털까지 박히게 생겼습니다. 지방 건설사 좀 살려달라고 했더니만 웬걸 서울 가만히 놔둬도 오르는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사는 그것만 띄어가지고 지방을 오히려 더 죽여버렸다. 대출 총량제에 묶여서 더 이상 대출을 땡길 수가 없는 상태 그것을 재촉했다. 점점 부동산은 한계에 봉착할지도 모릅니다. 권성동 의원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할 때 다주택자 중과 폐지해준다고 합니다. 2주택자가 3주택자가 되는 과정에서 취득세 큽니다. 커요. 근데 웬걸 1주택대에서 2주택자 될 때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이것도 부담 컸었거든요. 이거 해지해주면 산다고 난리였어요. 근데 어땠나요? 안 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래량 늘어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2주택자가 3주택자가 된다? 지금 2주택자는 웬만한 2주택자는요. 이런 급등기도 경험했고 급락기도 경험했습니다. 말이 30% 하락이지 10억짜리 들고 있으면 10억짜리 집이 7억이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한 채 들고 있었는 사람이 아니고 이 두 채를 들고 있었는 사람이 이미 이것을 경험했다면 또 한 채 더 살 엄두가 날까요? 그만큼 대출이나 나올까요? 자, 여기는 답이 없는 곳인데요 하면 어디가 떠오릅니까? 대구가 떠오릅니까? 저는 대구와 부산 동급으로 봅니다. 부산도 사실 답이 없는 것입니다. 청약 경쟁률 몇 대 몇? 0점 몇 대 몇? 아이고 이런 것만 뉴스에 나옵니다. 안 됩니다. 투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실거주 측면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라.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라. 욕심만 잔뜩 끼어서는 그냥 비싼 집을 살면서 비싼 값을 치른다. 그 가구 아니고는 안 되겠다. 이거 어제까지만 해도 토제 난리라는 뉴스가 온통 도배되었습니다. 서울 고가 아파트 도배 난리였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게다가 이게 확대 재지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까지 묶어 확대 재지정 해버렸습니다. 와, 누군가는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날벼락을 맞았어요. 근데 날벼락 맞은 사람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자, 쿠팡 댓글 링크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매 지원이 큰 힘이 됩니다. 아무거나 사시면 됩니다. 링크를 누르고 가셔서 아무거나 사시면 됩니다. 자, 매도 물량 63,000. 이 연말 끝자락 가면 7자 봅니다. 예. 매년 우리는 새로운 숫자를 경험한다. 그것이 뉴노멀의 부동산 시장이다. 전세 매물은 횡보, 월세 매물도 횡보, 약보합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파트 거래량 부산도 서울의 거래량 80% 증가하는 순간에 부산의 거래량도 한 40% 정도 증가합니다. 40% 정도. 2100건 정도? 네, 2100건 정도 나오면 1500건에서 2100건이면 40% 맞죠? 그리고 다음 달에도 2500건, 3월 달에도 2500건 나올 기세로 갑니다. 서울만 대출 땡겨 쓰는 게 아니고 지방도 대출을 땡겨 쓰고 있었다. 하지만 지방은 그만큼 힘은 강하지 않다. 대출은 연초에 다 땡겼었다. 연말부터 바닥을 길 일만 남았다. 이것이 올해 되면은 24년도에 경험했고 25년도에 겪고 이걸 몇 번 경험하고 나면요. 사람들이 부동산이 이거 아니구나. 그냥 과거에 일본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토지 불패론 네. 거기에서 집을 왜 사?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주택시장은 그렇게 강한 힘을 받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엄한 거 해서 돈 날려먹지는 마세요. 건당 거래대금 서울은 13억을 상회할 정도로 비싼 아파트 확실히 거래되면서 건당 거래대금이 올라가는 느낌이 나요. 근데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오히려 시름시름합니다. 매일 실거래 가격을 추적해 보시면은 고가 아파트 거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5억 이렇게 하루에 한 건 정도 나오는 거 제껴놓고 10억 넘는 거래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마저도 대형 평형 제껴놓고 나면 국평 중에서 10억 넘으면 정말 대박입니다. 부산에서 알아줄 만한 동네 그 정도 가면은 10억 정도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실거래 가격 빠르게 보고 지나갑시다. 자, 위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층수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는 있다. 그냥 그뿐이다. 네, 실거래 가격을 오래 읊어드리진 않습니다. 벌써 방송 촬영한 지 벌써 8분이 다 되어가네요. 실거래 가격 6억 이상 그래도 그렇게 짜도록 많지 않습니다. 확실히 비율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고 있으면은 내가 보고 있는 집값은 오르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라면 아마 한 7억대 정도 아파트 물건 보고 있으면 약간 오르는 느낌. 근데 한 5억대 이런 거 보면 약간 떨어지는 느낌. 요게 맞습니다. 무작정 떨어지는 것만 딱딱 꼬집어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이 오름폭이라는 것이 그다지 의미를 둘 만한 정도도 아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지는 거 이것도 그렇게 큰 의미를 둘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지속된다고 생각하면 사실 내가 내 집 주고 내 돈 주고 내가 집 사고 들어가 가지고 오르는 것만 경험했던 세대에서 서서히 빠지는 걸 이제 경험하는 세대 집을 사가지고 보유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비용을 치러야 된다. 근데 그것이 일단 내 자본이 투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세 사는 사람보다는 값을 덜 치릅니다. 전세 사는 사람보다 또 더 값을 덜 치릅니다. 매수인, 전세, 이렇게 해야 되네. 월세, 요런 순입니다. 근데 이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없는 사람이 무리해서 막 오만상 빚을 내가지고 매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월세 사는 것보다 지출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실거래 가격은 어디서 확인하신다고요? 돈보.co.kr. 부산도 바로 반응 왔었네요. 2월 달에 반응 왔습니다. 고가 아파트 300건 다시 재돌파하고 근데 웬걸 1등주가 치솟으면 2등주는 조금 오릅니다. 1등주가 떨어지면 2등주는 이렇게 되죠. 더 많이 떨어집니다. 더 많이. 근데 부산은 3등주죠. 이렇습니다. 다시 거래량 줄어들면 또 다시 하반기를 다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닙니다. 대출 총량제 이미 2월달 3월달 서울 사람들 돈 무진장 땡겼어요. 서울 사람만 땡겼냐? 그러면 서울 인천 경기도 같이 땡깁니다. 돈 팍 땡겨버리면 나중에 지방에 쓸 돈 없습니다. 연말에 다시
제도약을 기대한다? 힘들 거예요. 1년 내도록 힘 빠집니다. 차라리 작년에는 이 여름에 뜨거워져 가지고 이 가을까지 장까지 뭔가 기대감이라도 있었지. 올해는 이미 내일 할 줄 알았다. 자, 6억 이상 비중 떨어지는 모습 확인해 보시고요. 서울의 고가 아파트 거래 식게 되면은 조금 더 빨리 식을 수도 있을 겁니다. 분양권 거래량은 지난달보다는 살짝 증가.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는 정도. 네, 전세 거래량 3월 되면 약간 줄어듭니다. 이게 예년 평균의 모습, 초록색 덩어리가 예년 평균의 모습이잖아요. 예, 거래가 줄어드는 게 맞고요. 예, 거래량 예측해보면 3,300건 정도. 지금 추세로는 3,300건 정도 마무리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작년 노란색 선이랑은 비슷하다. 근데 우리는 전세는 2년 전과 비교하죠. 그러니까 파란색 선과 같이 비교를 해본다면 2년 전에 비해서 거래가 너무 적죠. 전세 거래가. 전월세 비중 뭐 빌라 전세 사기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전세로 다 몰린다고 했지만 이 비율이 아파트에 전세 사는 사람 비율이 딱히 많이 오르지도 않습니다. 워낙 큰 덩어리로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 평균 전세 가격은 2년 전 대비 제법 높은 상태. 요것도 제가 금리하고 견주어서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전세가 올랐기 때문에 매매가 올라야 된다. 그런데 언론에서 하는 호닥질에 넘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